아모르파티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건 노력하지 않았거나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방향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복개의 장애를 알고 나서부터는 한 10여 년을 꾸역꾸역 무의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40대 중반이 됐을 때 늙어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또 억울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았고 철학, 심리학, 여성학, 특수교육, 그리고 사회 변화를 다룬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저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석사 논문 주제로 자아 정체성을 선택할 만큼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자아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일관된 인식이거든요. 내 취향, 성격,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것들이요. 남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설명할 때 쓰기도 하고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따라 추구하는 게 정해지고 그걸 이루면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은 어떤 걸 추구하세요? 그 욕구는 고정된 건가요? 우린 10대 때는 공부를 잘하고 싶고 20대 때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30대부터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 추구하는 게 바뀌죠. 성적, 인기, 재력 이런 건 내가 원하는 걸까요? 사회가 원하는 걸까요? 우린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걸 우리도 좋다고 여겨요. 사회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죠. 내가 처한 환경,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지역,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에 따라서 취향과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린 누구와 결혼할지를 선택했고 아이를 낳겠다는 선택을 했었죠. 저는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면서 자아 정체성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내 취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공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선택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계와 내가 처한 조건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아모르파티 채널은 장애아 엄마인 나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테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시각화해서 로고를 만들었어요. 균형 잡히고 안정적인 이 네모는 행복한 나를 상징해요. 왼쪽에 놓인 회색 블럭은 세계 인식을 뜻해요. 우리 모두가 사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 아는 것이요. 오른쪽 노란 블럭은 자기 인식, 즉 내가 처한 환경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요. 위에 놓인 빨간 블럭이 나의 선택을 뜻합니다. 세 개의 블럭 중 가장 큰 건 회색이죠.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빨간색 블럭과 노란색 블럭 쪽으로 이렇게 침투해 있고요. 행복한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비중이 가장 크고 다른 두 가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 시간 여기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때와 장소가 바뀌면 가치도 달라지죠. 마트에서는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파는데 관악산 봉우리에서는 2,000원에 팔아요. 어릴 때 저희 엄마는 여기는 비싸니까 내려가서 사 먹자 하면서 안 사주셨거든요. 엄마한테는 마트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나 가치가 같았던 거죠. 나중에 제가 성인이 되고 남자친구하고 놀러 갔을 때 드디어 2,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 먹게 됐어요. 500원짜리를 바가지 썼네 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1시간 이상 산길을 걸어와서 힘들고 덥고 지쳤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좋은 느낌을
가치 있는 사람하고 함께 느꼈잖아요. 마트에서 500원 주고 사 먹는 아이스크림은 그게 없어요. 아쉽게도 저희 엄마는 2,000원 가치의 아이스크림이 주는 행복은 못 느껴보셨던 거죠. 이건 장소에 따른 가치 변화를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에 따른 가치 변화도 예를 들어볼까요?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은 지금 자손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이겠죠. 하지만 당시에는 시대 흐름을 잘 읽고 가족을 굶기지 않는 유능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가치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변하니까요. 우린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학교에 다니고 시험을 쳤죠. 그래서 고정된 하나의 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윤리나 가치, 욕구, 그러니까 옳은 것,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계는 너무 거대해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쳐요. 명리학에서도 개인의 사주보다 국가의 사주가 힘이 훨씬 세다고 봅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꽃 같은 사주를 타고 난 개인이 평화로운 나라에서 태어난 잡초 같은 사주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세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블럭은 노란색이에요. 딱 3분의 1이네요. 바닥에 붙어서 네모를 받치고 있고 회색 블럭. 그러니까 세계를 감싸고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자기 위도를 파악하라는 말을 했는데요. 노란 블럭이 바로 위도, 세계 속에서의 자기 위치를 뜻해요. 세계 속에서의 나, 내가 처한 환경, 내가 가진 조건이요. 내가 나를 소개하는 말, 남들이 나를 소개하는 말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나이, 성별, 학교, 직장, 가족, 국적, 사는 곳, 재산, 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겠죠. 이것들은 나하고 밀착돼 있어요. 우린 이걸 기반으로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세계가 바다라면 내 환경은 배라고 할 수 있죠. 유조선과 여객선은 외형도 다르고 속도도 달라요. 각자에게 더 효율적인 삶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내 환경도 세계의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똑같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배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빨간 블럭. 이건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블럭이 없어도 네모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인트인 빨간색이 없으면 밋밋하고 심심하죠. 이게 없다고 네모가 불안한 건 아니지만 불완전하죠. 이 부분이 바로 나만의 특징을 이루는 나의 선택이에요. 주어진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데 어디로 갈지, 어떤 물건을 실을지, 속도는 얼마를 낼지, 돛을 펼칠지 접을지 내가 선택하는 거죠. 법륜 스님께서는 하는 것을 선택할 뿐 결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서울대에 원서를 쓸 수 있지만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쇼핑몰을 창업할 수 있지만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건강하고 똑똑하고 착하게 자라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우린 단지 할지 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뿐이죠. 저는 이 세 가지가 모양을 잘 잡아 서로를 받쳐줬을 때 행복한 일상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이 네모를 보면 환경 인식이 70%고 나의 선택마저도 환경 속에서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 계획보다 대처했다고 보는 거예요. 미리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행복해지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세계가 계속 변화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내가 가진 조건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내 할 일을 선택했더니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과거의 이상적인 계획에 고정돼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을 찾으세요.